우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GPA 만점이라든지 4.0이라든지 아니면 SAT 만점이 굉장히 드물긴 하죠. 근데 그렇게 고득점을 하는 것이 왜 탑 대학교에 못 들어가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올바른 질문은 왜 그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사립과 공립을 합쳐가지고 약 36,000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6,000명의 수석 졸업이 있어요. 그리고 4.0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몇만 명 단위라는 겁니다, 거의. 그렇다면은 이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느냐? 하나를 꼭 집어서 비유를 하자면 아이비리그의 신입생들은 16,000자리밖에 없습니다. 16,000명 실제 자리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다 1등만 뽑아도 16,000명을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득점을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꼭 가는 것은 오히려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GPA와 SAT 만점자가 탑스쿨에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뭐 GPA가 높고 그리고 그다음에 SAT 성적도 좋은 학생들을 네. 만나게 되면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어머니한테도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이 될 겁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 들어서 더욱 불합격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탑스쿨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왜 못한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 알고 그렇죠. 싶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굳이 꼭 그 점수들이 높으면은 대학교에 잘 가야 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그만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예전에 뭐 학력고사 이런 개념에서 어떤 등수를 나누는 그런 것이 SAT 같은 경우는 아니죠.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이제 너무 바보가 아닌지를 쉽게 얘기하면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만큼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SAT 점수가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 이상은 그다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 어느 정도는 뭐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개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1500 초중반 정도면은 그 SAT 점수 때문에 대학교에 떨어질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SAT가 예를 들어 1530점인 학생보다 1570점인 학생이 어떤 대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으냐? 굳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예일대는 꽤 오래전인데요. 그 만점자, SAT 만점자의 합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본사님? 잘 모르겠네요. 한번 맞춰보세요. 만점자가 100명이 지원했다. 몇 명 정도가 붙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대예요. 30%입니다. 30%. 그러니까 만점자의 3분의 2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1550 맞다가 1590 맞으면은 어떤 대학교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것은 SAT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PSAT에서 National Merit Scholarship 파이널리스트나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숫자가 정해져 있고 몇 %로 이제 해가지고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리크루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고 두 번째 많은 학교가 라이스예요. 라이스 유니버시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면 일찍 나의 어떤 우월함을 평가할 수 있는 PSAT, 그 NMSQT라고 하죠. 그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인데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SAT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만 되면 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하버드에서 2018년도에 실제 합격생이 아니죠. 실제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 SAT 점수가 1512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높지 않죠. 네. 뭐 물론 1512점이면은 그 아래 막 1400점대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 테고 그 아래 다 이제 모여 있고 그 위로는 이제 쫙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큼 높지 않다. 이걸 생각하셔야 될 거고, GPA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GPA가 보여주는 것은 예전에 제가 우리가 언제였어요? 뭐 그 에피소드 녹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GPA랑 테스코랑 이제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GPA는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모든 GPA는 unweighted 4.0입니다. 그래서 AP 해가지고 막 4.8 이것도 다
그냥 레터 그레이드로 따져가지고 4.0 만점으로 따지죠, 대학교에서는. 4.0에 가까울수록 좋죠. 하버드의 경우는 마찬가지 예를 들자면 3.90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difficulty level입니다. difficulty level. 그래서 쉬운 수업을 들어가지고 A 맞는 것, 4.0 맞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 학생은 대학교에서는 오히려 기피 대상일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학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 어려운 수업을 가지고 B 한두 개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리고 또 인간적인, 어떤 레즈메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을 하자면 SAT가 됐건 GPA가 됐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은 쉬운 선택, 이길 수 있는 쉬운 작은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큰 모험과 도전을 해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겨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고득점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럼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노력, 도전, 그러니까 엑스트라 에포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질문이 나왔었지만 AP의 숫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나 일찍부터 챌린징하게 짰는지 코스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학년 때 이거를 시작하면은 12학년 되면은 요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9학년 때 이미 앞서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남들보다 2년 앞서서 했다면 이미 그 시니어 때쯤 되면 이미 대학교 수업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P의 숫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해가지고 다 이겨냈느냐 이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이 extra effort는 고등학교의 레벨이 아니에요. 왜냐면 고등학교의 레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26,000개, 사립고등학교 11,000개 정도 돼가지고 37,000개 정도 됩니다. 36,000개, 7,000개 정도 되는데 그럼 valedictorian 1등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진 않다.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1등, 2등, 3등 뭐 GPA적으로 이렇게 10등까지 있는데 1, 2, 3등은 다 탑대학을 못 가고 오히려 막 4등 이런 애들이 대박이 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요. GPA가 높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서열은 아니다. 이걸 꼭 강조해야 되고요. 우리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도 아이비리그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이비리그나 뭐 좋은 대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대학교에 가는 것은 GPA가 좋아서 나는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SAT는 나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extra effort, 그 뛰어넘는 활동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만점이라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건 좀 한국적인 어떤 시각에서 만점. 그렇죠. SAT 만점은 사실 굉장히 적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우리가 한국에서 좋아하는 뭐 사시수석, 뭐 학력고사 수석, 뭐 수능 1등 뭐 이런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루겠지만 대학교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인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한 말 잘 듣는 정말 숙제 잘하고 하루도 안 빠지는 이런 고등학생이 오히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이미 잡아놨는데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들은 어느 정도만 되면 됩니다. 얘가 뭐 폭탄만 아니고 막 학업을 거부하는 학생만 아니면 돼요. 학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버드에서는 3.9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대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이 학생의 어떤 창의력, 차관력, 추진력, 친화력 이런 것들을 봐서 좋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향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고 거기 성실하게 30년 동안 근속을 할 사람을 뽑지 않아요. 공무원을 보고 이 학생 아주 성실한 공무원 되겠다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학교가 원하는 것은 특히 오늘날에는 대학교 졸업 안 하고 한 1, 2년 다니다 창업해가지고 한 30살 되기 전에 뭐 $1 billion 자산을 가진 1조 자산을 가진 어떤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장 원해요. 그래서 뭔가 이 창업하는 이런 것을 대학교들은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처럼 번지는 게 뭐냐면은 성실한 학생들을 위한 뭐 스터디 헬프 그룹 이런 게 아니고 뭐 스타트업 아카데미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워크숍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꼭 착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성실한 고등학생으로서 GPA 나름 어려운 수업들을 들어가지고 4.0을 했다. 아니면 GPA를 뭐 여러 번 공부를 해가지고 뭐 1540점이 됐다. 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믿을만 하지도
또 엄청난 재화를 투자할 만한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은 익셉셔널하다. 이 학생은 안주하지 않는다. 이 학생은 누구보다도 강요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 챌린지를 찾아오고 다 이겨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사실 대학교는 다 오라고 하죠. 그 얘기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조만간 다뤄야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학생의 뭐 대학 인재상으로 했을 때 학생의 뭐 응용력, 네. 뭐 리더십, 친화력, 리더십, 창의력, 자신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활동하는 네네. 것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전통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종류의 리더십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뭐 얼마 전이죠? 20몇 년 전에는 20몇 년 전에는 그 굉장히 유의미했었어요. 그래서 뭐 클래스 프레지던트가 되고 뭐 카운슬 프레지던트가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왜냐면 그거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수백 가지의 다양한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뤄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뭐였죠? 그 우리가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연관된 주제인데 그 두 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요즘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또 심하죠. 저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을 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타이틀 이게 아직까지도 어머님들하고 학생들 머릿속에 아주 깊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굉장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 네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많은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들로 네. 다양함을 좀 한번 좀 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늘 말씀드리지만 그 카카오톡 블루키 프랩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은 거기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걸 익명으로 저희가 이제 대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 이제 그 정보 안 밝히니까요.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